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번에 우리가 지난 6장에서, 그죠? 우리가 이제 텍스트 관련 스타일을 이제 목록도 알아보고, 뭐, 그걸 다 두루 뭉쳐서 우리가 텍스트 관련 스타일이라고 제가 그 장을 잡았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색상이나 배경을 위해서 이제 스타일이 존재하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디테일하게 좀 알아볼 건데, 뭐, 배울 핵심들을 대충 살펴보면 배경색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색상이나 배경은 백그라운드를 위한 스타일인데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도 아니니까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어려운 거는 이제부터 다음 장에서 나오게 될 이제 조금 까다로운 CSS를 가지고 우리가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뭐 모르시면 반복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웹 색상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바, 그냥 한번 좀 읽고 갈게요. 자, 16진수 표기법 컬러 피커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샵 FFFF 6개의 샵과 함께 6개의 16진수, 설마 16진수를 모르시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16진수로 표시를 하고 앞에서부터 두 자리씩 묶어서 RGB가 됩니다. 아시겠죠? RGB가 되고요. 섞이지 않을 때는 00, 가득 섞여 있을 때는 FF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0000은 검은색이고요. F가 6개가 붙으면 흰색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두 자리씩 예를 들어서 중복이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이미 앞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되뇌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RGB하고 RGBA는 RGB 위에서 마찬가지로 0에서부터 255 사이의 값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세 자리의 숫자로 표시를 하죠. 그래서 RGB 해서 하나도 섞이지 않았다면 역시 0이고요. 그리고 가득 섞여 있다면 255다라고 되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시게 되면 2의 몇 승이 256이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일 때 왜 하필 이게 255고 0인지도 나중에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255는 뭐예요? 그죠? 255는 어떠한 색깔을 가득 섞여 있는 거죠. 그러면 흰색이 되죠. 그죠? 그리고 빵빵빵빵이면 검정색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앞에처럼 두 자리 이렇게 생략 이런 거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RGBA는 RGB에다가 알파 값을 하나 더 붙인 거예요. 그래서 흐림 정도를 이제 나타내는, 그러니까 불투명도를 나타내는 건데, 자, 얘는 0에서 1.0 사이의 값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요 사이의 값들은 무궁무진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1은 불투명, 0은 완전 투명을 나타내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미 했죠, 이것도. 그죠? 근데 우리가, 그리고 요까지도 우리가 했어요. 그죠? 이거, 여기에서는 우리가 뭐, 옐로우다, 블루다, 그린이다, 그리고 또 블랙이다, 뭐 등등 이러한 이름으로 우리가 잘 알려진 기본 색상 16가지로 표기를 하죠. 그래서 모든 브라우저에서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을 웹 안전 색상, 즉 세이프 컬러라고 하는데, 기본 16가지를 포함해서 모두 216가지가 있답니다.
저는 216가지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저는 컬러 피커를 주로 자주 쓰기 때문에 16진수 포기법을 많이 씁니다. 대다수의 프로그래머 아니면 웹 디자이너들도 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 보고 있는 이제 요거 앞에서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제가 그때 이거는 생략하고 넘어갔었어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그때 당시에는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이것까지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더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HSL 해서 이거는 색상, 채도, 밝기의 양을 가지고 조절을 하는 거예요. 역시 HSLA는 역시 알파 값으로 여기에다가 우리가 투명도를 추가를 하는 건데 실제 거짓말 안 하고 저 잘 안 썼어요. 잘 안 쓰는 게 아니라 이거 써본 적이 없어요. 저도 거의 뭐 저는 디자이너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뭐 색상, 채도, 밝기의 뜻은 알지만 이제 요거는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 저도 그건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이 16진수예요. 대다수가 16진수나 RGBA 값을 요걸 이용을 해서 표식을 해도 충분하거든요. 충분하거든요.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굳이 난 이걸 써야 되겠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뭐 한다고 해서 뭐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저보다 그러면 더 이거를 많이 아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뭐 HSL 같은 이런 방법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색상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설명을 잠깐만 하면 그래도 색상은 우리가 3요소 중에 하나인데 각도를 이렇게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배치한 색상한 표시가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0도에서부터 360도는 0도와 360도에는 빨간색, 그리고 뭐 120도에는 초록색, 뭐 240도에는 파란색, 뭐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색들은 중간에 배치가 되겠죠. 그리고 채도는 우리가 퍼센트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 아시다시피 채도라는 거는 세터레이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상태가 채도가 가장 높죠. 그죠? 그렇게 보고 채도가 0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회색으로 보시면 되고 100%면 순색입니다. 순색. 아무 색깔이 섞이지 않은 그냥 순색이 되고 밝기도 역시 퍼센트인데 라이트니스죠. 그죠? 라이트니스인데 얘는 아시다시피 또 0%가 또 가장 어둡고 그리고 100%가 가장 밝죠. 그래서 통상 HSL 같은 경우는 우리가 TV라든지 이러한 곳에 우리가 많이 이제 응용을 해서 제가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동영상 플레이어기라든지 이런 걸 사용을 할 때는 이제 HSL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잠시 말씀을 드린 거고 예제도 한번 쳐보기는 할 겁니다. 근데 실제 웹이나 웹 개발이나 아니면 응용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할 때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알겠죠? 뭐 모르겠어요. 뭐 동영상 플레이어기나 이렇게 동영상을 보여주는 그러한 곳이라면 당연히 HSL을 해서 우리가 나타내도 되겠죠. 근데 그런 것도 역시 이 불투명도의 알파 값을 가지고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겠죠.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봐야 되는 색상들을 볼 건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컬러 피커를 통해서 가져오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색상 배경색하고 배경 이미지를 지정을 할 때는 백그라운드 컬러 속성이 있고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 뭐 또 백그라운드 이미지라는 것도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웹문서의 요소에 웹문서의 요소에 배경색을 지정하는 애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웹문서의 전체를 지정할 때 우리 해봤다 그죠? 그때 헬로우 해가지고 막 그라데이션 뭐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아니었죠? 뭐였어요? 이거 효과 줄 때요. 그죠? 섀도우
섀도우 우리 줄 때 이 바디 태그를 전체로 잡아서 우리가 주면 어차피 바디 태그 부분이 브라우저에 다 나타나는 거는 이미 잘 알고 계시니까 문서 전체에 지정하려면 바디를 우리가 태그 선택자로 주면 되죠. 그래서 16진수 값을 이렇게 주시든가 아니면 RGBA 아니면 색상 이렇게 나오게 되죠. 단 명심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폰트 사이즈나 뭐 앞에서 텍스트 관련된 것들은 대다수가 상속이 됐는데 이거는 배경색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상속 안 되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거는 독립적으로 따로 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태그에다가 색상 지정해 줘도 됩니다. 얼마든지.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봅니다. 이렇게 초콜릿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백그라운드 이거 아마 바디 쪽인 것 같은데, 요거 블루 타입이겠네요. 거의, 맞죠? 그래서 한번 보죠. 바디에다가 이렇게 보니까 R, G, B 했어요. 그죠? B의 블루가 FF니까 가득 찼고, 94 정도 섞여서 약간 하늘색 계통이 이렇게 문서 전체 배경색으로 잡혔고, 아마 요거 div 태그로 나눠 놓은 것 같네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 화이트로 이렇게 잡아 놓고, 그 다음에 위드스는 퍼센트를 줬다. 그죠? 그러면 조상의 너비를 기준으로 90%라고 했으니까 조상이 지금 바디죠. 그죠? 요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90%만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조상이 늘어나면 얘도 따라 늘어나고, 줄면 얘도 따라 주는 거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안쪽 여백을 우리가 패딩을 줬네요. 그죠? 15픽셀 정도로 줬고요. 그 다음에 보더는 1픽셀에서 블랙으로, 뭐 여기는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블랙으로 지금 테두리를 잡았고, 그 다음에 P 태그, 문장 태그 있다. 그죠? 여기에 라인 하이츠 요거를, 요 사이를 지금 30픽셀씩 줬다라는 그런 스타일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바로 백그라운드 컬러였고요. 지금까지.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클립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배경을 어디까지,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내가 적용할 건가라고 할 때, 이제 이 백그라운드 클립을 쓰는데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박스 모델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박스 모델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HN 태그들 있죠. 제목 태그. 그리고 P 태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박스 태그들이에요. 이렇게 쌓이죠. 이렇게 밑으로 아래로. 그죠? 쌓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박스 모델이라고 칭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자, 보더 박스, 여기 이제는 이제 박스 모델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한 거고요. 이 박스 모델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대충 봤는데, 박스는 웹 요소 형태를 박스로 인식을 하고 테두리와 여백 그리고 요소 사이의 간격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고 나서 우리가 배치를 하는 방법인데, 통상적으로 보더는 테두리 그리고 패딩은 테두리와 실제 내용 사이의 여백, 안쪽 여백이죠. 그래서 요거는 아마 박스 모델은 우리가 요 다음 장에서 박스 모델하고 이런 포지셔닝 할 때 배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먹는 애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백그라운드 클립 속성의 속성 값 중에서 보더 박스라는 게 있고, 패딩 박스, 컨텐츠 박스가 있는데, 이거는 뒷장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검사 탭을 딱 눌렀을 때 브라우저에서 그때 그게 이제 우리가 딱 보면 나와요. 보면, 자, 그래서 보더 박스라는 거는 박스 모델의 가장 외곽인 테두리까지, 그러니까 요거예요. 요까지 지금 다 적용을 시켰다는 거, 그거를 지금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패딩 박스는 우리가 안쪽 여백을 패딩으로 주게 되면 얼마간 줄 거 아닙니까? 그죠? 주면 이거는 뭐 한 1, 2픽셀 정도 준 것 같네요. 그러면 요 사이에만 패딩 안쪽에만 이렇게 적용을 한 거고, 그리고 컨텐츠 박스는 실질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이 내용만
배경을 지정할 때 우리가 컨텐트 박스라는 값을 사용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알겠죠? 뭐 때에 따라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고 이걸 잘 알아야 우리가 이미 스타일도 잘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나중에 제가 실습할 때 디테일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바로 백그라운드 클립 속성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나오죠. 이미지 속성은 그래서 이미지는 색상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특정 이미지를 패턴 같은 거 있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벽지 같은 거 있죠. 그죠? 벽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막 거기에는 패턴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 종이로 쭉 출력이 돼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죠? 집에 이제 벽지를 바르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배경 이미지를 지정을 해 가지고 그 배경 이미지의 파일 경로를 URL 함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리핏을 할 거냐, 노 리핏을 할 거냐, 뭐 이런 등등이 있단 말이죠. 그런 속성을 지정을 해줌으로, 값을 지정을 해줌으로써 전체 다 먹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스타일을 주는데 얘는 지금 바디 태그에 줬으니까 전체 다를 줬겠다. 그죠? 이미지는 요걸 썼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백그라운드 이미지에서 URL 이렇게 땡겼는데 보니까 뒤에 어떠한 내용도 주질 않았어요. 그죠? 그냥 백그라운드 이미지만 주니까 가로, 세로 전체 다가 이미지가 먹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때에 따라서는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반복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게 바로 이제 백그라운드 리핏이라는 속성인데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 따로따로 이렇게 백그라운드 이미지, 백그라운드 리핏 이렇게 줘도 되지만 백그라운드처럼 또 하나의 값으로 이렇게 줘서 URL 함수 주고 이미지 선택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no repeat 그리고 또 센터 뭐 이런 값들을 우리가 예전에 한번 준 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일일이 이제 주도 된다, 일일이 주는 걸 저는 좋다라고 했어요. 왜? 가독성이 좋으니까. 초보자들이라면. 그죠?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 리핏은 요 이미지가, 브라우저 상에서 반복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그거를 이제 지정을 해주는데요. 기본적으로 기본값은 이렇게 아무 값도 주지 않았는데 다 들어갔죠. 그러면 이건 가로 세로 다 반복을 한다는 뜻이고요. 그게 바로 repeat입니다. 그런데 repeat x는 이 크기만큼 가로 열만 그죠? 브라우저의 창너비와 같아질 때까지 배경 이미지를 가로로만 반복을 하는 거고 repeat y는 세로로만 반복을 하는 거고 no repeat은 한 번도 반복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자기 이미지만 딸랑 나타내고 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때 보셨던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었고 자주 쓰는 거는 때에 따라서 제목줄이나 이런 데다가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입히고 싶다면 repeat x만 쓰면 되겠죠. 크기 맞춰가지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모든 웹페이지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CSS에서 이렇게 나는 좀 분위기 있게 이렇게 벽지를 다 바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리핏으로 설정을 하는 기본값으로 놔둬도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이미지가 이제 백그라운드 사이즈가 있어요. 사이즈, 그죠? 우리가 이미지도 사이즈가 있었듯이 우리가 사이즈도 한번 보도록 하죠. 배경 이미지를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자, 오토가 있고요, 값이. 그리고 컨테인이 있고 커버가 있고 그리고 크기 값, 절대적인 값이 있고 그리고 백번율, 상대적인 값이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 오토라는 값을 우리가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오토를 주게 되면요. 얘는요. 그냥 배경 이미지 크기만큼 표식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담고 있는 어떤 예를 들어서 div로 우리가 태그를 잡았다. 영역을 잡았다. 위드스하고 하이츠를 줬다. 그러면 거기에 원래 이미지를 그대로 꼽아요.
꼽는데 꼽아버리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돼요? 완벽하게 다 안 나오죠. 아니면 완벽하게 다 안 나오든가 재수가 좋아서 다 맞든가 아니면 작든가 머리 아프겠죠 그러면. 그런 게 바로 오토가 되고요. 그리고 컨테인이 우리가 보면 요소 안에 배경 이미지가 다 들어오도록 가로 세로 확대 축소를 다 합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컨테인인데요. 컨테인인데 이것은 원래 이미지가 이런데 이 가로 세로 비율 우리가 이거를 프리저브 레이티오라는 속성으로 우리는 흔히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진을 찍다 보면 이미지를 찍다 보면 원래 원본 파일에 가로 세로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맞잖아요. 그 비율대로 이렇게 얘는 조정을 해서 자기가 우리가 영역 잡은 곳에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가로 세로 비율이 딱 맞다면 원래 크기라면 원본 이미지에서 약간 축소가 됐다면 얘는 영역이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크기값 이렇게 200픽셀과 150 픽셀을 줬다 그죠? 그래서 너비값하고 높이값을 딱 지정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통상 너비값을 이렇게 요거만 이 너비 200픽셀 요거만 딱 정해주잖아요. 그러면 원래 배경 이미지의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축소 혹은 확대를 비율을 적용해서 자동으로 알아서 브라우저가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가로 세로 비율을 우리가 이렇게 비율을 고정적으로 줄 때 가로를 주든 세로를 주든 간에 계산을 해서 브라우저가 알아서 맞춰준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이제 원래 배경 백분율은요. 원래 배경 이미지를 크기로 기준으로 확대하거나 축소를 합니다. 그래서 컨테인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모든 걸 다 이렇게 우리가 퍼센트를 주면 이 브라우저의 크기에 따라서 얘도 달라지겠죠. 그림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죠? 자, 그리고 배경 이미지로 요소를 모두 덮도록 확대 축소를 하는 게 바로 커버가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쓰는 게 가장 현명한 판단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60%를 먹게 하고 뭐 요거는 뭐 어떻게 하고 이러면서 레이아웃을 잡아 나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그라운드 사이즈에서는 이제 오토 값은 말씀드린 바대로 원래 배경 이미지 그대로 크기를 표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픽셀로 이렇게 우리가 주게 되면요. 이거는 뭐 거의 절대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안 보이게 작아지면 그냥 잘려버리고 그리고 퍼센트로 주게 되면 이제 요소 안에 배경 이미지를 딱 맞게 채우려고 한다면 당연히 100% 이렇게 주면 딱 맞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퍼센트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백그라운드 포지션인데요. 우리가 왜 센터냐, 라이트냐, 레프트냐 이런 것들 위치를 우리가 줄 수가 있는데 자, 백분율은 자, 백그라운드 포지션에서 0% 0% 주고 백그라운드 포지션 30% 60% 하면 이거는 가로 세로가 되겠죠. 그죠? 이거는 어떻게 돼요? 백분율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자, 요렇게 이것을 주게 되면 그 위치에 나타내어 달라라는 시작점을 알려주는 것들이에요. 0% 0%가 들어왔다라는 거. 이거는 그냥 맨 꼭대기 위에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라라는 뜻이었고, 이거는 가로가 30% 되는 부분과, 그죠? X가 30%, 그리고 X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30%로 내려오고, 그리고 Y가 이제 60%인데, 그죠? 그러한 형태로 나타내진다라는, 그러니까 탑으로 보시면 되고, 이거는 레프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라이트로 가야 되겠죠. 뭐,
뭐 여튼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해서 이제 나타낸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위치니까요. 포지션이니까. 그죠? 그래서 직접 지정을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픽셀 단위를 주면 되고요. 키워드는 이제 우리가 top, left, center, right, top, middle, 그리고 bottom이 있는데 보통 가로 배치는 left와 center, 그리고 top 중에서 선택을 하죠. 그래서 left top 하면 최상위 왼쪽 모퉁이부터 시작하는 거고 left center는 자 이제 Y축은 센터고 그 다음에 레프트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고 탑은 세로 배치는 이제 어때요? 탑과 그리고 바텀과 그리고 센터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번 보시면 div id 해서 bg1과 bg2가 있는데 이 영역을 잡아놨는데 자, bg1에다가 id 선택자로 이렇게 줘가지고 하니까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요놈 초콜릿 같은 요런 놈이 이미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얘를 반복하지 마라 그랬고 그리고 포지션은 레프트 탑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패딩 탑에서 패딩에서 탑을 안쪽 그러니까 안 위에 있는 탑을 이렇게 150픽셀만큼 떨어뜨려서 아마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자세하게 디테일하게는 지금 보이지 않네요. 그 다음에 요거 BG2 요거일 때는 아이디가 그러면 역시 똑같고요. 그 다음에 노 리핏이었고 얘는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센터로 잡아버렸어요. 여기 센터가 뚝 들어와 있죠. 맞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속성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적용을 시키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속성을 모르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주 해보면 어떻게 이미지가 나올 거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해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백그라운드 오리진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백그라운드 오리진 속성은요, 배경 이미지를 우리가 배치를 할 때 기준을 설정하는 거예요. 기준.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 중에서 이거 있었죠. 이거 아니죠. 배경 요것도 아니죠. 요거, 백그라운드 클립에서 우리가 보더 박스, 패딩 박스, 컨텐트 박스, 이 색깔 줄 때 보더 클립을 썼는데, 요 뒤에 보면, 오리진 속성도 역시 비슷하게 보더 박스, 패딩 박스, 컨텐트 박스 있죠. 그래서 얘는, 자, 여기에서 BG1에서 백그라운드 오리진 속성을 패딩 박스를 주니까, 자, 패딩을 얼마만큼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쪽 여백에 있는 패딩 박스 요까지가 패딩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요 놈은 보니까 보더 박스니까 여기에 보더 박스 요게 보더잖아요. 그죠? 요거부터 시작을 하는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박스는 그죠? 컨텐트 박스 그죠? 박스래. 컨텐트 박스는 여기 컨텐트가 시작할 때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네요. 뒤에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이 이미지를 시작을 시켜서 백그라운드로 깔아야 되니?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이렇게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됐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랑 이제 백그라운드 요거는 다 합친 거예요. 아시겠죠? 요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잠깐 봤던 거였고요. 자,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는 말 그대로 배경 이미지를 고정하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스크롤이 있고요. 픽스드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바디에다가 지금 이렇게 줬다. 그죠? 백그라운드 이미지의 URL을 써서 자 이렇게 토마토가 BG3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자 백그라운드
리핏은 노 리핏으로 했고, 그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right bottom으로 줬어요. 그죠? right 오른쪽에 밑에를 중심으로 해서 줬고, 그리고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를 fixed로 해버렸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fixed로 해버리면 얘는 이 자리에서 유동적으로 안 변해요. 그냥 이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그대로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만약에 글자가 요소들이 많이 있다면, 화면을 적게 하면 얘는 스크롤이 생기겠죠. 스크롤을 내려도 계속 이놈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원래는 통상적으로 토마토라면 토마토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넣어주는 게 좋겠지만, 픽스드로 해버리면 견과류로 스크롤 내려도 토마토를 넘어서고 이쪽에 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스크롤을 주게 되면 스크롤이 내려가면서 이것도 같이 내려가요. 아시겠죠? 예, 그럴 때 이제 두 개 중에서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속성을 사용을 하면 되겠더라라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을 앞에서 봤던 백그라운드, 이미지, 리핏, 어태치먼트, 포지션, 클립, 오리진, 사이즈.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내가 백그라운드에서 URL 이미지를 이걸 줄 거고, 그리고 no repeat을 줄 거다. 그 다음에 fixed를 줄 거다. 그 다음에 right 그리고 bottom을 이렇게 포지션을 잡아 줄 거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브라우저가 알아서 해석을 합니다. 알아서 해석을 하고 다른 것들은 전부 다 기본값으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구태여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저는 이거 초보자들한테는 이 방법은 별로 추천은 안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거는 해보셔야 돼요. 어태치먼트를 치고 오리진을 치고 그리고 포지션을 치고 사이즈를 쳐보고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쳐보고 클립을 쳐보고 다 쳐봐야 여러분들이 이게 이거구나 저게 저거구나 라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인식이 되죠. 안 그렇다면 이게 인식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한다면 문제가 나중에 생기면 어떤 걸 고쳐야 될지, 만약에 초보자라면 말이죠. 그렇다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되죠? 예, 그래서 하나하나씩 저도 칠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다 같이. 요까지 하고요. 이론 내용은 요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연습을 좀 하고 실습을 좀 하고 우리가 배경 이미지를 표시하는 다른 방법인 그라데이션 효과로 가는 것을 한번 또 간단하게 보고 같이 또 실습을 하고, 이 장은 아마 그라데이션이 끝일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는 방향으로 할게요. 자, 이런 이미지 속성들이 나왔는데요. 백그라운드 관련돼서. 그래서 이미지 속성이 아니고 백그라운드 관련된 속성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전반적인 웹사이트의 분위기도 좌우하고, 또한 어떤 백그라운드 이미지나 아니면 이런 타일들을 설정을 하고 위치, 그죠? 그런 것들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좀 알아둘 필요가 반드시 있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저는 바로 실습 강의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들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